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엔비디아 주식이 죽을까요? 이번 주에 메가세븐 주요 주식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하우저리 도서 불변의 법칙이 출간되었는데요. 해리 후디니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모건 하우저의 불변의 법칙. 이 책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만 인간의 심리와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리적 편향에 의해서 미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중대한 사건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죠.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관중 가운데서 가장 건장한 남성을 무대 위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복부를 최대한 세게 때리겠습니다. 아마추어 복서이기도 했던 후디니는 아무리 강한 펀치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장담을 했죠. 강펀치를 견디는 묘기의 매력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탈출 묘기와 같았습니다. 그의 몸이 일반적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었죠. 공연이 끝난 후 후디니는 대학생 몇 명을 무대 뒤 분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고든 화이트헤드가 후디니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후디니를 해치려는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대에서 봤던 후디니의 묘기를 눈앞에서 다시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후디니는 무대에 올라갈 때와 달리 강펀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명치 부위의 근육에 힘을 주지도 않았고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지도 숨을 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에서 화이트헤드의 펀치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후디니는 고통스러웠는지 화이트헤드에게 그만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후디니는 고통으로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맹장이 파열이 된 것이죠. 후디니는 엄청난 리스크를 견뎌내는 일에서 둘째가라며 서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손발을 사슬에 묶어 강물에 던져도 보란듯이 빠져나왔고 산채로 모래에 묻어도 금방 탈출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과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대학생의 펀치는 그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난주의 주식시장도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를 계기로 예상 못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두었나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준비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술사 후디니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와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사상 최대 주간 실적 손실을 기록했죠. 엔비디아의 주식은 AMD 시총만큼 손실을 기록했죠. 약 300빌리언 달러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 950빌리언 달러의 자본금을 잃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주간 손실이었죠. 공파 탐욕 지수는 31로 피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46 중립에서 공포로 이동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엔비디아 주식이 죽을까요? 금요일 오후 개장 시간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약 6.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화정책의 피복 가능성과 인공지능의 맹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통화정책 부분을 확인해보면요. 3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30만 3천 개 증가해서 예상치를 10만 개 이상 상회했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동 긴장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비용이 급등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를 경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맹점인데요. 맥켄지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매년 글로벌 경제에 2.6 트릴리언 달러에서 4.4 트릴리언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맥쿼리 대학교 연구 실험에 따르면 인기 있는 챗 GPT가 생성한 레퍼런스 6개 중 5개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 없이는 AI의 진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의 랠리는 끝났을까요? 아니면 잠시 멈췄을까요? 투자회사 FM 인베스트먼트의 사장 알렉스 모리스는 칩 부분과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사업이 끝났다고 발표하지 않았죠. 우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거대 기술 기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AI의 모멘텀에 의해 상승했는데요. 모멘텀은 때때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지정학적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고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위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알렉스 모리스는 이 주식들이 아마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식들은 하락세를 보일 때 하루나 이틀 동안 약 15%의 타격을 입은 후 서서히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무너져서 기대치가 낮아지면 한두 달 동안은 계속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테슬라 등이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추세는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약 178개 기업이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죠. 가장 큰 기대는 메가캡 기술주들입니다. 이 7대 기업들은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37.5%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그룹의 예상 순이익 성장률이 23%로 떨어지고 AI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404.8%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아마존이 149%, 메타가 38.7%입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3.1%, 테슬라가 마이너스 38.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없이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테슬라가 화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메타는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목요일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죠. 엔비디아는 5월 22일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이번 분기 순이익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매출은 거의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의 AI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출과 수익에서 1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번 분기 순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거의 1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다니엘 스켈리는 추세는 곧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말에 있을 대규모 정치 행사와 프랑스 올림픽을 앞둔 광고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다시 가격을 인하합니다. 수요 약화의 신호이죠. 이 글은 베런스의 AI 로봇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네요. 테슬라는 모델 Y, S, X의 차량 가격을 $2,000씩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약화의 신호로 해석이 되죠. 테슬라는 1분기에 약 38만 7천 대를 인도했죠. 이것은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수치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인도 추정치도 51만 대에서 47만 2천 대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이것은 2022년 2분기 46만 6천 대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모델 3의 가격은 변동이 없네요. 최근 출시된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Y의 업데이트된 버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매자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모델 2라고 불리는 저가 테슬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델 2는 2025년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델 2가 출시되면 회사의 시장을 대폭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이버 트럭 리콜 사태 이후에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가속 페달 문제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을 리콜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딜러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주식은 연속 6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요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일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작년 1분기 85%에서 감소한 주당 약 50센트의 수익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인텔의 실적 발표는 어떨까요? 인텔의 주가는 올해 들어
거의 32%가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 사업에 재무를 별도로 보고한 새로운 재무 구조를 발표했죠. 파운드리 사업의 매출을 포함해서 주요 지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적은 12.95 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전 분기보다는 감소됐지만 2023년 동기 대비에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14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4센트 손실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부분의 매출은 전 분기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간으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소비자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칩 시장 전망을 축소합니다. TSMC의 사업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휴대폰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 관련 수요는 TSMC의 예상 매출을 초과 달성하게 했고요. 엔비디아와 AMD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약세가 지속되었죠. 2024년 반도체 시장 전망을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TSMC의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크게 감소한 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TSMC는 현재의 수요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칩 매출이 연간 50%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산업은 AI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득하느라고 바쁩니다. AI에 돈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AI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술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AI 붐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요. AI가 인류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경고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스타트업인 그레이트 AI 설립자인 알리 골수아는 AI를 성숙한 나무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단지 줄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CEO 토마스 쿠리아는 도이체반크, 메이오 클리닉, 맥도날드를 포함한 회사들이 모두 구글의 도구를 사용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AI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와 컴퓨터 칩에 대한 구글의 투자는 올해 지출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주식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모두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다른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해야죠. 주식이 회복력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도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죠. 주식이 회복력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 시즌은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새로운 매도 추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투자해 나가봅시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2월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몇 달 동안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제시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 확신을 얻는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 근원 PCE는 2.8%로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1월에 2.9%보다 하락한 수치였죠. 하지만 지난주 파월 의장은 3개월과 6개월의 수치는 그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요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모건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에서 나온 교훈을 삶에 적용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내용과 함께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